강동 이케아로 가볼게요. 지금 이케아가 최근 2년 동안 계속 매출액이 떨어지면서 신규 점을 못 내고 물류센터도 취소했는데, 희한하게 사람들이 촌동네에 이케아가 있어서 가기 불편하다 이런 말을 듣고서 강동인데 좀 희한하게 다리 밑에다가 건설을 해놨어요. 우선은 다른 이케아와 다른 점은 복합 쇼핑몰로 바꿔버렸다고 해요. 옛날처럼 파란색 컨테이너 박스 같은데 이케아 가구들만 팔지 않고 그냥 경쟁사 제품들도 다 때려 넣는 식으로 좀 작전을 바꿨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갈지. 오픈한 지 지금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완전 쇠빙이죠. 보니까 CGV도 있고 하던데, 이제 결국에는 처음에 이케아가 굉장히 좀 급성장을 했는데 가기 재미있으니까요. 근데 요즘에 이케아에서 보통 광명점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밥 먹기만 하고서 가구를 사는 분들은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약간 그런 점을 이용해가지고 이케아도 이제 그냥 밥집으로 바꾸려나 봅니다. 플러스 밥 먹으러 온 김에 CGV 영화나 한 편 보고 가, 이런 식인 것 같은데, 나름대로 노하우가 좀 생긴 게 아닌가. 이게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케아 가구만 돌기에는 한국인의 정서에 안 맞고, 한국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또 찜질방, 노수가 생각할 때는 이케아 찜질방, 이케아 스파, 이케아 영화관, 그런 식이 훨씬 더 좀 한국 취향에 맞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 물론 아직 찜질방 스파는 안 나오겠지만요. 근데 보통 본사에서도 이케아를, 한국 이케아들을 관찰해 보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밥만 먹고 가는구나 라고 한다면은 그냥 밥집을 늘리고 다이소 같은 것도 놓고 킹이소의 승리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 다이소를 이번에 이케아 매장 같은 곳에 넣어놨다 하더라고요. 이케아 건물인데 이케아 안에 그냥 다이소를 넣어서 나름대로 좀 현지화로 한 다음에 그나마 서울 시내권인 강동에다가 만들어 놓아서 사람들이 왔을 때 돈을 확실하게 쓰고 가게 만든다, 이런 식으로 변경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 이케아의 평균 구매 단가가 10만 원을 거의 못 넘었다고 해요. 와가지고 그냥 밥 한 가족끼리 와서 2, 3만 원 먹고 짜잘짜잘한 거 한 6, 7만 원어치 사고서 짤짜리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그냥 짤짜리 식으로 매출을 올리는 걸로 바꿨나 봅니다. 그만큼 옛날처럼 대형 가구들 이동하기도 솔직히 불편하고, 한국에 뭐 트럭 타고 다니는 건 아니니까요, 미국처럼. 이케아가 초반에는 견제를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 슬금슬금 홈플러스도 좀 잘 안 되겠다, 자기가 홈플러스 같은 복합 쇼핑몰로서 약간 빈집털이를 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살 사람은 다 샀다, 약간 이런 의미인 것도 같고요. 이케아 가구 살 사람은 다 샀고, 이제는 그냥 스타필드 베껴가지고 우리가 제2의 스타필드가 되자, 이런 식으로 노선을 변경했다. 한번 강동은 5호선을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5호선 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보도록 하죠. 지하철 타고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좀 차 없이 이동하기에는 난이도가 있긴 하다. 왜냐하면 역 근처에는 못 세우고 여기랑 좀 떨어진 데에서 세웠더라고요. 이케아 강동점은 고덕역 위쪽에 존재하는데, 생각보다 다리 밑이라 가지고 좀 걸어야 되는, 바로 역에서 역세권이랑은 좀 거리가 뭐 자차 타고 가거나 아니면 대중교통 없이는 그냥 좀 막판에는 가구를 들고 여기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좀 위치 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한하게 다리 밑에 설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고덕역에 도착했는데 여기서부터도 또 꽤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죠. 실제 거리는 한 15분 거리라고 하는데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고덕동이 최근에 이제 여기 막 바닥에 구멍 뻥뻥 뚫리는 싱크홀 뚫렸던 곳인데,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이쪽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좀 더 도심으로 더 파고들면은 강남밖에 없긴 하죠. 강동 다음에 강남이니까. 혹은 뭐 용산 이케아? 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약간 시티몰처럼 대형 아울렛들이 옛날에 장사 잘 되다가 좀 안 되니까 도심에 있는 마트 사가지고 시티몰로 바꾼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할 건가 봅니다. 나가보도록 하고요. 주구 쪽으로 나가서 위로 좀 걸어가 보도록 하죠. 그래도 여기 싱크홀이 생긴 이유가, 그래서 좀 올라가고요. 여기 이제 싱크홀 생긴 이유도 실제로 개발을 많이 해버리면서 땅이 꺼져버리는, 보통 이제 아파트 많이 짓다 보면 아파트에서 쓰는 상수도관이 워낙 용량도 크고 물을 많이 쓰다 보니까 상수도관이 터져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안타까운 일이기도 한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싱크홀 빵빵 뚫린 것 치고는 또 평화로운 장면이기도 하네요. 생각보다 그래도 고덕역에서 내려서 일직선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멀게 느껴지진 않고, 가는 길은 대로변으로 뻥뻥 뚫려 있긴 하네요. 여기 근데 싱크홀 많이 뚫린다고 공사한다고 빵빵 뚫어놨구나, 막아놨구나. 뭐 정확히는 사실 9호선 공사랑도 연결되어 있는데, 연장 공사. 저 멀리 보이는 게 이제 이케아가 있는 쪽이네요. 이렇게 쭉 뚫고 가면 돼가지고 이 공사장 인도로 옆으로 가야 된다는 게 썩 지하철 타고 돌아다니기에는 불만사항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오늘 사람들은 되게 도로에 많이 다니네요.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이제 이케아밖에 없기 때문에 이케아 쪽 혹은 학교 학생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강동구 굉장히 잘 만들어진 동네기도 하죠. 조금 살짝 심심한 동네기도 한데, 그래도 이케아 생겨가지고 나름대로 발전은 된 것 같다. 이케아가
보이네요. 생각보다 별로 멀진 않아서 아니 지하철 타고 와도 여기 도로도 새로 닦아서 굉장히 괜찮고 거의 신호등도 없이 오긴 했네요. 저 멀리 이케아 보이고 다른 이케아와 컨셉이 다른 게 멀리서도 보이죠. 이케아 로고를 밑에다 배치하고 오히려 그냥 겉모습은 파란색으로 도배하지 않고 적당히 이제 하얀색으로 그냥 쇼핑몰 느낌? 그 정도 로 해놓은 것이죠. 강동 자체 건물들이 다 낮다 보니까 이케아 건물도 뭐 잘 어울리네요. 그래도 나름대로 이케아에 들어가려는 차들이 좀 보이긴 하네요. 멀리서지만 그래도 가는 길을 좀 시원하게 뚫어놓으니까 체감은 굉장히 적다. 15분 동안 걸어왔는데 그래도 뻥 뚫려 있는 모습 보니까 괜찮긴 하네요. 신기하게 여기는 강동은 그래도 학생들이 많네. 나이 어린 사람들이 아무래도 학교가 많고 좀 새로 다 개발되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돼서 이런 모습들은 되게 조화롭긴 하네요. 왜냐하면 다른 동네는 워낙 나이 드신 분들만 몰려있다 보니까 멀리서 드러나는 웅장한 신형 강동 이케아의 모습, 아이파크, 아이리버 나름대로 좀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주거시설, 오피스텔과 이케아 1층을 합쳐놓은 모습 굉장히 좀 신선하긴 하고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케아의 본질적인 면은 많이 없어졌는데 아마 이런 식으로 많이 도심 지역에 지을 걸로 보이네요. 외곽 지역에 사람들이 점점 더 안 가니까요. 지역 소멸도 있고 사실 부지는 되게 많은데 그냥 한번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어 한다 봅니다. 근데 너무 흰색 천국이라서 조금 파란색도 섞었으면 어땠을까. 왜냐면 어쨌든 파란색이 이케아 트레이드마크인데 파란색을 안 썼고 너무 흰색으로만 도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물론 이제 겉에 유리는 발라놨는데 좀 이케아스러움이 많이 없어지긴 했네요. 겉모습으로만 놓고 보면 그래도 위에 뭐 정원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굉장히 괜찮네. 참고로 여기가 한강 뷰가 보이는 곳이라서 위치 자체는 알박기하기 좋긴 합니다. 저쪽 이제 다리 쪽 바로 저기 이쪽 왼쪽이 다 한강이고 바로 뻥 뚫려 있죠. 아마 땅값 상승도 노리고 전략적으로 위치를 알박기를 해놓아서 입지 자체는 꽤 근사한 곳이긴 하네요. 강북에서 오기도 불편하지 않고 오른쪽이 너무 대형 빌딩들이 있어서 살짝은 좀 붐빌 수도 있겠다. 벌써부터 주차요원들이 엄청나게 와가지고 주차하고 계시네요. 주차 관리를 하고 계시네요. 결국에는 이케아가 장사가 안 돼가지고 전략을 수정한 거기 때문에 이게 지방 이케아 2개를 취소시키고 여기에 몰빵을 해서 좀 고급화 측면으로 보는 게 좋겠죠. 입지도 좀 고급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컨셉 자체도 고급이고 각종 시설들을 짬뽕 시켜가지고 사활을 걸었다라고 보입니다. 이거 이제 실패하면 이케아는 한국 시장에서 사실상 답이 없다라고 볼 것 같은데 왜냐하면 물류센터도 다 취소했기 때문에 사실상 3개 빅 프로젝트를 취소하고 이거 하나를 지은 건데 결국에는 약간 한강뷰 땅 투기 플러스 이제는 외곽으로는 절대 안 빠지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쳤고 사실 가구만 팔아가지고 안 될 시기가 오긴 했죠. 가구랑 보통 그리고 이케아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는 푸드코트 그 정도로는 부족했다라고 판단했나 봅니다. 여기 실제로 꽤 공을 들여가지고 이케아 사장이 여기 와가지고 개장식에 참여했을 정도로 이케아 본사에서 굉장히 좀 신경 쓰 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사람이 빠글빠글해 보이네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다. 이대로 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케아 도착을 했고요. 걸어오시는 분들도 많네. 차 타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 자전거 타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 내부에서 안이 보이는 유리 안이 보이긴 하네요. 근데 입구는 정중앙에 하나만 뚫어 놓으셨구나. 이케아는 워낙 가구는 안 사고 사람들이 이제 카페나 여기 간식거리 사러 오고 하니까 물론 가구도 잘 팔리긴 하는데 이케아가 아무래도 좀 조립하기 귀찮긴 하죠. 오히려 중장년층에게 인기가 많다. 로저가 좀 놀랐던 게 물론 신기한 물건이 많아서 럭키다이소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는데 안에 스타벅스도 있고요. 오늘은 스타벅스 커피. 다른 이케아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죠. 약간 복합 쇼핑몰처럼 스타필드처럼 해놨고 바로 2층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사실 1층이 출입구이긴 한데 한번 보면은 이제 사실은 조금 쇼핑몰 같은 느낌을 많이 주려고 하고 있고 딱 스타필드 같죠. 올리브영도 있고 이게 지금 전부 이케아가 먼저 적극적으로 제안했다라고 하니까 CGV 저기 있고요. 에이세컨도 있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내부 모습도 조금 컴팩트하지만 좀 잘 설계를 해놓고 확실히 중장년층이 선호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그래도 강동 자체가 젊은 층이 많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이케아에서 많이 살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놓는 모습 와 이런 거는 되게 멋지네. 이런 스타일로 좀 노출도 꾸며보던지 해야겠다. 이케아에서 조명이라도 하나 살까? 이런 데서 아이디어 얻기는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합니다. 이 정도? 요즘도 이케아에서 조명 같은 걸 되게 많이 사서 그리고 요즘 가구 이케아죠. 이케아 근데 요즘 좀 가격이 많이 올라서 엄청나게 싸진 않은데 잠깐 좀 앉았다 가겠습니다. 어차피 조금 쉬었다가 편하긴 하네요. 내부 광경은 익숙한 광명 이케아랑 비슷하죠. 다른 이케아점이랑 고양도 그렇고 노쇼가 이케아 지점은 고양, 광명 각종 이케아점 많이 가봤는데 이케아에서 놀고 밥 먹고 다른 데는 이제 CGV나 그런 시설들이 없지만 여기는 한 군데에 다 몰려 있다는 거 그런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케아에 비해서 확실히 돈을 많이 쓰는 지역 강동에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물건을 사는 분위기 다른 데는 구경하는 분위기인데 여기는
확실히 좀 물건을 사는 분위기긴 하네요. 분위기 자체가 그냥 바로 푸드코트로 직행하는 것과는 살짝 다르긴 합니다. 결국 이런 걸 원한 거겠죠. 이케아 본사 사장 입장에서도. 이제는 예전에는 초반에 견제를 받고 한국에 처음 진출할 때는 자기가 투자를 많이 했다면 이제는 수익을 얻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소파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소파가 편하긴 하네요. 이케아 소파가. 근데 강동점은 연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다 가셨는지 좀 새피트 냄새도 안 나가고 굉장히 좀 이것저것 낡았네. 뭐 자연스러운 낡음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컨셉도 괜찮긴 하다. 이거 신기하긴 해. 멋있긴 하네요. 블랙 인테리어. 블랙 인테리어가 확실히 사람들에게 좀 집중되는 면이 있고 여기는 좀 새집 냄새 나네요. 확실히 인테리어 예시 세팅장의 경우에 와 사람이 진짜 생각보다 더 많긴 해서 좀 놀랍고 근데 이런 거를 제대로 하려면 인테리어 업체랑 같이 이케아를 집어넣는 게 훨씬 괜찮긴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인테리어 업체가 워낙 비싸니까 자기들이 좀 꾸며보겠다고 많이들 노력하시는 게 아닌가. 게이밍 책상 굉장히 귀찮네. 이런 거 좀 탐나긴 한다. 멋있긴 하다. 참고로 로쇼 의자는 허먼 밀러 100만 원짜리인데 근데 이런 게 되게 비싸요. 보니까 이케아도 요즘 가격이 많이 올라서 27만 9천 원, 32만 9천 원. 뭐 사실상 저렴이랑은 사실 거리가 좀 멀지 않나. 물가 많이 올랐죠. 이케아는 원래 예전에는 좀 그래도 쌌는데 요즘에는 싸지도 않더라고요. 그만큼 좀 비싼 동네에 입주해야 될 가능성도 커진 거겠죠. 왜냐면 예전에 쌌을 때는 그냥 적당히 사람들이 많이 사가셨을 텐데 가격이 비싸면 아무래도 조금 가격이 세지면 구매력이 있어야 되니까요. 이거는 조금 탐나긴 한다. 몰나라르 조명이 탐난단 말이지. 이케아 같은 곳이 이런 것들도 좀 아늑하긴 하네. 요즘에는 식물을 많이 좀 강조하셨네. 밑에 보니까 식물란을 좀 더 키웠더라고요. 보통 이제 식물이 가격이 만만하니까 많이들 사가시니까 그런 식으로 결정하셨다고 봅니다. 이것도 괜찮네. 홈퍼니싱 조명. 푸드코트 6,900원 파스타 저거 먹을 수밖에 없겠네. 배고프네 이거 보니까. 원래 여기 이케아 음식점이었잖아. 배고프네 또. 어쨌든 길을 잃어버렸는데 대충 눈치껏 찾아가겠습니다. 1층으로 연결된 쪽이 어디였지? 이쪽 아니었나? 저쪽이랑 왠지 한 바퀴 또 돈 것 같은데 여기 지나쳐 왔던 곳 아닌가? 이케아 특 둘러보다가 길을 왔던 곳 또 왔던 곳 또 지나치. 그런데도 어디인지는 또 헷갈리. 아까 전에 1층으로 연결된 곳이 있던데 아닌가? 다시 한번 또 가보도록 할게요. 한 바퀴 돌아보시면 왔던 곳이 아니구나? 나 왔던 곳인 줄 알았는데 왔던 곳이 아니라 레스토랑이 2층에 있긴 한데 여기도 좀 컨셉 멋있긴 하다. 욕실 컨셉 결국 안 와봤던 곳이네. 조명란으로 좀 가고 싶은데 핑크 스타일이 괜찮다. 핑크 이거 탐나는구나. 뚫고 지나가기 검색 주문 플래닝. 신기하네. 와 진짜 크다 2층. 헷갈릴 만큼 큰데 와 진짜 크긴 하네요. 와 드디어 나왔다. 와 밥 먹는 줄 봐봐. 역시 이케아. 그냥 사실 대한민국 이케아는 푸드코트이긴 하죠. 와 레전드다 레전드. 사람들이 있는 거 봐봐. 대박 사건이네. 와 진짜 많네 사람들. 아니 근데 넓은데도 이렇게 많이 기다리시네. 대박이긴 하네요. 와 사람들 많다. 이케아는 식당이었고요. 엄청난 인파를 뒤로 하고 일단 1층으로 내려가 봐야겠네. 와 애들도 진짜 많네. 근데 애들 많으니까 오히려 보기가 좋다. 활발하니까 친구랑 거보다 낫겠죠. 와 진짜 많다. 애들 가고 애들 뛰어오는 거 봐. 귀엽네. 1층 연결통로로 내려가 볼게요. 여기 굉장히 좀 광활하게 잘 해놨네. 식당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식당 가기에는 거의 힘들 것 같긴 한데 와 1, 2층 연결을 센스 있게 계단으로 잘 해놨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구나. 쇼룸이 확실히 좀 메인인가 보네. 1층은 막상 사시는 분들도 그렇게 없나? 카페는 뭐 사람들이 적당한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 길? 와 크네. 와 요리기구에서도 사람 많다. 와 여기 또 안에 이렇게 돼 있네. 이쪽을 이렇게 해놓으셨네. 여기서 쉬시는구나. 센스 있네. 확실히 쇼룸이 메인이긴 하네요. 2층에 식당도 있겠다. 조명 가게 탐나는구만. 프라레드 펜던트 전등가. 큰 조명들은 조금 가격이 있는 것 같고 플로우 스탠드 가장 낮은 가격 26 정도를 찾아주세요. 이거를 들고 갈 수가 있나? 플로우 스탠드 람판 7,900원이고 보면 볼수록 싸서 경쟁력이 있긴 하네요. 사실 로션은 이거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새로운 전구 제품을 많이 넣어놔가지고 굉장히 좀 귀엽긴 하다. 어린이날 할인 신기하네. 신기하구만. 이거는 좀 센스가 귀엽긴 하다. 플로우 스탠드가 많이 마음에 드는데 너무 커가지고 못 들고 갈 것 같아서 구경만 했습니다. 액자도 나쁘지 않긴 하네. 액자 나름 고급지네. 액자 나름 고급진 느낌이네요. 크네. 액자 크기가 꽤 되네. 그래도 물건들을 빼놓은 게 없이 좀 이케아 규모가 작아서 걱정했는데 그래도 차곡차곡 다 튀어나왔고 초록색 이 컨셉도 괜찮은 것 같고요. 녹색 컨셉, 식물 컨셉. 여긴 굉장히 좋네. 분위기도 화창하게. 이거 좀 탐나는데? 이거 조화인가? 이건 조화네. 이것도 조화네. 찐 생화도 있긴 하구나. 생화랑 조화랑 비슷한 느낌. 조화라고 보기에는 그냥 이제 이
풀떼기 느낌이니까요. 그럴듯하게 잘 만들어 놓긴 했구나. 이건 뭐지? 포프리 방향제? 이 방향제 센스 좋네. 향이 되게 좋긴 하구나. 1,500원. 이런 것들은 진짜 괜찮긴 하다. 근데 향이 되게 좋긴 해서. 나는 향수프인 줄 알았는데 향이 없구나. 연령대가 되게 다양하네. 완전히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계시지만 어린애들이랑 같이 사는 모습. 밸런스가 좋네. 강동 이케아가. 사람들. 이런 데 있으면 또 돈 쓸 맛이 나긴 하거든요. 괜찮긴 하네. 쿠션, 반, 안막. 집 꾸미기가 재밌긴 하죠. 내부 모습도 굉장히 좀 제품은 진짜 꽉 채워놨네. 이게 뭐 빠진 건 없고 내부가 좀 허접할까 걱정했는데 그런 건 전혀 없네요. 애들 가구도 다 들어가 있고 신기하네. 수납장, 주방 도구도 다 채워놨고 있을 건 다 있네. 와 근데 생각보다 더 넓은데? 좁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더 넓어가지고 딱 이 정도가 한계치인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크면은 이제 이케아가 보통 돌다가 지치는데 돌다 지칠 그 전에 잘 설계를 해놨다. 와 딱 지치기 전 타이밍에 여기 와서 쉬는 이런 컨셉이구나. 카페에서 뭐 하나 마셔야 되나? 이렇게 돼 있네요. 4월 17일 오픈이니까 한 달 약간 안 됐죠. 나가는 길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나가는 곳은 와 요거보다 조금 더 컸으면 지쳤겠다. 이 설계를 잘했네. 설계를 잘했어. 딱 여기까지가 적당하다. 딱 여기까지가 적당한 거야. 럭키 다이소 이케아를 어떻게 보면 식당 있는 다이소? 식당 있는 다이소가 이케아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그냥 멍 때리고 돌아다녀도 나쁘지 않은, 그리고 싼? 그때도 와서 계산권 하나씩 있으니까 실제로 한 명당 10만 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다는 그러한 좀 한계점을 안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네요. 사고 싶긴 한데 셀프 프로 계산하는 건 아이디어 좋네. 와 진짜 식당이 제일 사람 많다. 여기는 스낵바인데 여기 왜 이렇게 사람 많은 거야? 대박이긴 하다. 아이스크림 700원짜리 먹으려고 하긴 아이스크림은 못 참긴 하지. 대박이긴 하네요. 대박이야 진짜. 근데 좀 탐나는데 어쨌든 나와가지고 이케아 돌아봤습니다. 역시나 가장 인기 많은 곳 먹는 장소. 줄이 너무 길어서 엄두도 안 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넓은 쪽으로 지하도 있어서 2층 CGV하고 지하 이마트요. 좀 신기하긴 하죠. 지하 이마트랑 연결돼 있어가지고 다 같이 이케아도 이제 단독보다는 다 같이 해가지고 비용은 좀 줄이고 팔아먹을 때 이빨 팔아먹는 전략으로 많이 바꿨다. 이마트, 푸드코트랑 같이 있고요. 위로 올라간다면 바로 반대편에 하이마트 있고요. 그냥 경쟁사들끼리 다 같이 손에 손잡고 다이소도 있고요. 그냥 여기서 그냥 다 돈 쓰고 가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컨셉을 제대로 잡았다라고 보이죠. 이마트, 다이소, 롯데마트가 지하 1층, 1, 2층은 럭키 다이소 이케아, 그리고 3층은 CGV, 롯데 신세계, CJ 그냥 다 모여가지고 외국 회사까지 이렇게 난리를 친 모습이 보여집니다. 굉장히 저 해놓은 모습들이 보이죠. 대형마트 여러 개 섞어친 이 느낌이 저 동선에 최고의 만족을 주는, 무조건 돈을 쓰게 만들다라는 의지가 엿보였다라고 보입니다. 게다가 더 웃긴 거 일룸도 있어요. 있는 곳에 일룸도 다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일룸도 가보자라는 말을 할 정도로 맞은편에 LG전자, 그리고 저쪽에 일룸, 편에 A세컨즈, 무신사 스탠다드, 맨 위에 CGV, 그냥 다 섞어쳐가지고 비빔밥처럼 다 그냥 무조건 돈 여기서 쓰고 가라 온몸으로 외치고 있는 거죠. 사실 전반적으로 건물이라서 굉장히 마음에 들기는 해요. 개방감이나 전반적인 배치 자체가 상당히 현대적으로 잘 해놨다. 그리고 이제 저기에는 먹을 장소들 푸드코트 위쪽에 깔아놨고요. 저기 빕스, 여기는 일반 옷가게 매장들. CGV가 가장 좀 독특하다고 보이는데 CGV 쪽으로 가보죠. 결국 CGV가 굉장히 있는 만큼 좀 그냥 여기 가서 팝콘만 사 먹고 가도 괜찮을 것 같다. 다른 거 먹지 말고. 그만큼 굉장히 좋은 컨셉을 지니고 있다고 보여요. 알찬 구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다시 한번 내려가가지고 걸어서 가봐야겠다. 맨 2층도 한번 가보도록 하죠. 아쉬운 게 편의점이 없으니까 사람들의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간단한 걸 마시기가 부담스럽긴 하네요. 먹고 뭔가 편의점 같은 게 있어가지고 줄을 안 서고 싶은 로쇼의 욕망을 채워주지를 못하시네. 그만큼 요즘 마트, 오프라인 마트가 경쟁력 그리고 경쟁 자체가 치열해지다 보니까 그냥 다 섞어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봅니다. 맨 위는 푸드코트고요. 한 층이 더 있네. 숨은 장소? 저기 뭐지? 한번 가보도록 하죠. 숨은 장소 하나 더 있네. 여기가 4층인데 5층에 있었네. 수영장이 있다고? 수영장 스파가 있구나? 근데 엄청 크려나? 몰랐는데 수영장 스파가 맨 위층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수영장 스파까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찜질방까지 있으면 나름대로 알찬 맨 위층에 넣어두셨네. 공사하고 계신 거 아닌가? 너무 안 보이는데? 비어있는 공간인데 뭔가 인테리어 공사 중이네. 여기는 서점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프리즌 소울. 여긴 아직 그거네. 공사하고 계시네. 이거 이제 신발장인 거 보니까 여기 스파 만드실 것 같은데? 이게 뭐지? 저 스파가 있어요 혹시? 예. 5월 12일
예, 감사합니다. 5월 12일, 5월 12일 예정 중이라고 하네요. 근데 아직 공사하고 계시는구나. 수영장 스파 해놓고 물을 안 채우셨나? 근데 5월 10일이면 지금 오늘 5월 6일이거든요. 일주일 남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오픈한 지 한 달도 안 됐으니까 서점도 안 들어오고 무거운 무게를 위로 올리시네. 서점 이 책이 무게가 무겁고 물이 무게가 무거워가지고 더 위로 안 올리시네. 아마 규모가 엄청 클 수 있을까 그런 의아한데 부지는 되게 넓기는 하네요. 다시 내려가 보도록 하죠. 정식 명칭은 리버몰 플러스 아이파크 리버 해가지고 이제 한강뷰 오피스텔과 아파트와 플러스 마트들을 짬뽕 친. 그 사람들이 뭐 엄청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고급진 느낌이 많이 없고요. 그냥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대기업들이 잘 지어놨다? 그 정도 느낌입니다. 현대 인테리어 시원시원하게 일직선으로 빵빵 뚫어놓은 모습이 굉장히 시원시원하죠. 널찍널찍하고 밖에서 본 것보다 생각보다 내부 공간이 더 넓어서 놀랍기는 하네요. 온 김에 스타벅스에서 로쇼가 좋아하는 자바치 프라푸치노 하나 마시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밖으로 나가면 되겠죠. 일단은 스타벅스에서 프라푸치노 좀 주문을 해야겠다. 그나마 다른 데가 구미니까 스타벅스는 그렇게 좀 빠글빠글하지 않구나. 스타벅스 자리를 좀 잡고 자리를 어디를 잡아야 할 것인가. 자리가 널찍하네요. 자리 널찍하네. 근데 이제 충전기 시설을 보고 있는데 충전기 시설이 없네. 충전 시설을 빼놓으셨나? 보통 충전 여기 있네. 여기 앉아야겠다. 아이고 또 주문 한번 해봐야죠. 충전을 한번 해보고요. 충전기 좀 꽂아놓고 주문부터 좀 해볼까요? 충전기를 좀 연결을 시켜놓고 오늘 수가 가져온 스타벅스 카드를 또 등록을 시키고요. 오늘의 커피를 한번 시켜볼게요. 핫온리 따뜻하게 한번 마셔보죠. 그냥 아이스 커피를 시키도록 할게요. 왜냐면 쿠폰이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충전을 시켜 놓았으니까 우선은 조금 화장실 좀 다녀와야겠다. 물도 아이스 커피 대빵 크긴 하네요. 좋아. 다 마시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기 전에는 무조건 커피를 마셔야 된다. 챙기고 갈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챙기고 완전 챙기고 가보도록 하죠. 다시 이동. 여기 와서 이제 스타벅스에서 마시고 밖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오늘 날씨가 좀 춥긴 한데 결국에는 한 줄 평은 굉장히 세련된 공간에서 이것저것 먹고 사고 쇼핑하기 편하다? 그렇게 되겠네요. 근데 차가 없으면 좀 지하철 타고 걸어야 된다. 한 그 정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름 재미있는 곳이었다. 이케아 잘 있다가 갑니다. 조금 로고가 선명하긴 하네.